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상류층, 그것도 하버드, 스탠포드, MIT를 다니던 엘리트 자제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사건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배신이라 불릴 정도로 파문이 컸고 그 중심에 서 있던 한 여학생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연은 얼마 전 저희 채널로 직접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이며 익명 요청에 따라 이름과 일부 설정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쭈이. 중국 베이징의 외교구역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태어난 리쭈이는 말 그대로 금수저 중에서도 최상류층에 속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개인 비서와 기사, 전속 요리사까지 둔 삶. 아침마다 정원사들이 다듬은 장미 향기 속에서 눈을 뜨고 집안 식탁엔 늘 유기농 수입 식재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녀에게 세계는 언제나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하버드에 입학한 뒤 그녀의 세상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의 말처럼 미국식 실용주의를 흡수하고 그것을 중국에 접목시켜야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는 말, 그녀가 자랄 때 가장 많이 들은 문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축이론 수업에서 한 교수의 지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너는 지금 보고서를 쓴 게 아니라 자국 홍보를 했어. 왜곡된 시선으로 세계를 재단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니? 교수의 말 한마디는 리쭈이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펼쳐봅니다. 보고서 속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고작 한 줄,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작은 국가단지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은 누적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업들이야.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쓴 거라면 내 시선은 정말 편향된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충격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이 보고 자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신이 배운 것들이 단지 교육된 자부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밤새도록 한국의 건설 산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낯선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롯데월드타워.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 그리고 그것이 단지 고층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건축 기술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게 됩니다. 이건 직접 봐야 해. 노트북 화면에는 삼성물산, 부르즈 할리파, 마리나 베이샌즈라는 단어들이 빼곡히 떠 있었고 한 줄 한 줄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리쭈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못 세운 828M 건물을 한국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사와 공식 보고서들은 명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고요한 눈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이어받은 속국일 뿐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작은 나라, 그러나 스스로 기술과 문화를 일궈낸 강력한 경쟁자. 그것이 바로 지금 그녀 앞에 펼쳐진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걸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은 단지 보여진 것일 뿐 직접 확인하고 느낀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신저에는 아리아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하버드에서 만난 유일한 미국인 친구이자 현재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간 아리아나였습니다. 나 요즘 한국에서 완전 반했어. 리쭈이 너도 언젠간 꼭 와봐야 해. 말도 못하게 재밌고 충격적이야. 그녀가 예전에 보낸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리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가볼까 해. 다음 봄 방학 때.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진심이야? 와. 내가 다 안내할게. 후회 안 해. 리쭈이 너 정말 놀라게 될 거야. 그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과제를 만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그 진실을 자신만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봄 방학에 한국에 다녀올게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시간 낭비야. 일본에 가는 게 훨씬 낫지. 한국은 원래부터 우리 문화에서 파생된 나라일 뿐이야. 리쭈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직접 보고 나서 이야기해요. 전 그저 제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리쭈이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중국의 위대함은 어쩌면 비교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넓다고들 말하지만 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밖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기의 온도가 바뀌는 순간 리쭈이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몇 번이고 외국을 오가며 여행이란 것엔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공항 게이트 앞에는 아리아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쭈이. 반가움이 묻어나는 목소리, 그녀는 리쭈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보던 수수한 차림 그대로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공기를 닮은 듯한 생기, 그 안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리쭈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플랫폼,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 무엇보다 끊김없는 와이파이와 모두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승객들. 보스턴이나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질서와 개인 존중이 느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후 강남에 위치한 호텔로 향한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고층 건물들과 질서정연한 도로, 정갈하게 정리된 간판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의 그림자를 따라온 나라라고?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뒤 아리아나가 추천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물 앞에 선 순간 리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서울은 이 정도 스케일의 건축물을 품을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롯데타워. 555m라는 숫자보다도 그 건물이 주는 감각적 압도감이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이게 서울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아리아나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안,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귀가 멍멍해지는 고도 차이에서 그녀는 기술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야경은 이미 리쭈이의 가슴 깊숙이 들어왔죠.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윤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건물들의 리듬감, 그리고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는 조망.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예술이었죠. 타워를 내려와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리아나가 강력히 추천한 숯불 닭갈비 집이었어요. 리쭈이는 조금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식기, 익숙지 않은 테이블 구조, 그리고 직접 구워주는 직원의 행동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철판 위에 올라가 지글지글 익어가기 시작하자 그녀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어요. 특히 아리아나가 시킨 치즈 닭갈비는 눈앞에서 치즈가 천천히 녹아내리며 고기와 어우러지는 광경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 같았습니다. 와, 냄새가 정말 너무 좋아. 한 입 베어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맛있을 수 있다고? 고작 한 끼 식사였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문화의 충격,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그리고 친절하게 볶음밥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준 직원의 센스까지. 중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리아나는 서울 시내의 밤거리를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 그녀는 말없이 그 풍경 속을 걸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해버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중국보다 작다고, 우리보다 늦게 산업화됐다고, 단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곳.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한국이 따라오는 나라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문명을 이룬 독립된 세계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이 모든 시작이 단지 건축 보고서 하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쾌청했습니다. 유난히 맑은 하늘빛 아래 유리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빛을 받아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릿주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어제의 여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도시야. 이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정교함이야. 아리아나와의 일정은 오늘도 빼곡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의 여러 주요 건축물과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계획이 잡혀 있었죠. 첫 방문지는 서울시청과 그 옆에 서울도서관 그리고 청계천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도착한 릿주이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도서관이야? 시청이야? 현대적 유선형 건축물과 과거의 클래식한 건축물이 나란히 서 있는 광경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 한가운데에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그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모습은 그녀가 익숙한 도시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의 도심은 항상 긴장감이 감돌아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감시받는 느낌이 있어. 그런데 여긴 뭐랄까 느슨한데도 질서가 있어.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과 그 주위에 모여있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 릿주이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자유가 형식이 아닌 공기처럼 느껴져. 점심은 광화문 근처의 퓨전 한식당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은 내부가 세련되었고 종업원들은 친절했으며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태블릿으로 메뉴를 확인하고 테이블에서 바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 중국이 디지털 결제에선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더 자연스럽고 조화로워. 그녀는 식사를 마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여긴 그걸 완벽하게 해냈네. 식사 후 아리아나는 홍대 거리로 릿주이를 안내했어요. 젊음의 거리, 패션과 예술, 음악과 에너지가 넘치는 곳.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의 MZ세대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댄서들, 자신의 작품을 거리에서 파는 젊은 아티스트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찍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죠. 그 순간 릿주이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야. 이건 사회 전체가 표현을 장려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리아나는 말했습니다. 여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한국 젊은이들은 불안 속에서도 당당해. 그게 난 정말 멋있더라고. 릿주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은 조용한 규율과 질서 속에서 틀 안에 머무르도록 교육받는 곳이었어요. 반면 이곳은 정해진 틀 안에 맞추려 하기보단 스스로의 색을 찾는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나라보다 진화된 곳일지도 몰라.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질문. 이 모든 걸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아침 6시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릿주이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리아나와 함께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창밖의 풍경은 점점 새벽빛에 물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평온함 새벽인데도 뭔가 안정된 느낌이야. 릿주이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녀는 생각했다. 베이징의 지하철에서 새벽 6시에 느끼는 공기는 다르다고. 그곳은 언제나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급박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여긴 조용한 긴장감 속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처음 본 KTX의 외형은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듯한 은색 차체, 매끄러운 곡선 디자인, 무엇보다 정시에 도착해 정시 출발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보다 느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은 처음이야. 그녀는 감탄하며 승차했습니다. 좌석은 넓고 깨끗했고 와이파이 신호는 여전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출발 직후부터 시속 300km를 넘는 속도계가 화면에 떴지만 흔들림 하나 없는 승차감에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죠. 아리아나는 KTX의 정시 운행률, 안전 기록, 자체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었고 릿주이는 말없이 끄덕이며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불과 2시간 반 뒤 부산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짧은 거리 안에 완전히 다른 공기, 다른 억양, 그리고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도시가 같은 나라 안에 있다는 게 신기해. 해운대로 향하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는 바다와 산, 그리고 도심의 풍경이 교차하며 펼쳐졌죠.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독특한 조합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한 후 아리아나는 손가락으로 거대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LCT 랜드마크 타워야.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야. 릿주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 웅장함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의 자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높이 412m 해변과 맞닿은 초고층 타워. 그 위용은 베이징의 국제무역센터나 상하이의 근무대 학원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건물 하나조차 풍경이야.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타워 내부를 견학하면서 그녀는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진 설계, 풍압 저감 구조, 고속 엘리베이터,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까지. 그 모든 요소가 단순히 높은 빌딩이 아니라 생각하는 건축이라는 인식을 주었죠.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오피스 타워가 아닙니다. 호텔, 고급 레지던스, 상업시설까지 포함된 복합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다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결과물이죠. 릿주이는 감탄이 들었어요. 기술과 디자인, 도시계획과 환경 배려까지. 그녀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 바라본 해운대의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고층 빌딩, 그 사이를 흐르는 도심의 에너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예전엔 속국이라고 부르던 나라라고? 해변 근처에서의 짧은 산책. 모래사장 위를 맨발로 걷는 동안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자라온 세계는 너무 닫혀 있었어.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란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 그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 LCT 전망대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근처의 해운대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바람은 상쾌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깃들어 있었어요. 릿주이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만 대단한 게 아니야. 이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어. 걷다가 아리아나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배 안 고파? 여기 근처에 진짜 맛있는 돼지국밥집이 있어. 부산 오면 꼭 먹어봐야 해. 릿주이는 처음 듣는 음식 이름에 살짝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의 믿음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 끝자락 허름하지만 정겨운 간판 아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당. 외관만 보면 눈길을 끌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김과 진한 국물 향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서 오이소. 부산 사투리로 인사하는 중년 여성. 그녀의 말투에는 낯설지만 묘하게 친근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릿주이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정이라는 걸까? 주문한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맑고 깊은 국물에 부추, 김치, 마늘, 쌈장까지 곁들여진 소박한 한상.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레 입에 넣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과 고소함, 그리고 살짝 매콤한 풍미.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닌 것 같아. 릿주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자라온 집에서는 늘 최고급 요리사들이 요리한 음식만 먹었지만 그것들은 그저 맛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국밥 한 그릇은 그녀의 마음을 데우는 감정이 담긴 소울푸드입니다.
식당의 사장님이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말씨가 좀 다르네. 리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공부하러 미국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을 여행 중이에요. 사장님의 표정이 더욱 밝아지며 한국 음식에 대하여 자랑을 했어요. 아이고 멀리서 왔구마. 그래도 우리 국밥 맛있지에? 중국은 이런 맛 없을 깁니다. 농담처럼 건넨 말에 리 주인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찌르르했습니다. 이 작은 식당 안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에게 삶의 공간을 주는 곳이야.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장님이 작은 박스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마늘장아찌 좀 가져가 봐요. 외국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 리 주인은 당황하며 거절했지만 사장님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이건 정이에요. 받으이소. 그 말 한마디에 리 주인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누군가의 호의는 관계를 위한 투자로 여겨지곤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낯선 식당에서 받은 장아찌 한 통은 그 어떤 고급 선물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리아나와 함께 식당을 나오며 리 주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기술력, 도시, 건축 다 대단했어. 하지만 이 나라의 진짜 강점은 사람의 마음이야. 그녀는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놓쳐왔던 세계, 단순한 수치와 외형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감성의 깊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리 주인은 해운대 해변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래 위에 맨손을 얹아 서늘한 온도가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밤하늘 위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바다를 등진 거대한 LCT 타워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세계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구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 그 안에 담긴 도시와 마을, 산과 강,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아리아나는 내일 미국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식 아침 한 끼는 먹어야지 라며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한 식당에 들어섰고 따끈한 된장찌개와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 눈앞에 펼쳐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야. 마치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 같아. 리 주인은 젓가락을 들며 혼잣말을 했어요. 식사 중 아리아나는 물었습니다. 이번 여정 너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리 주인은 멈칫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단지 과제를 만회하기 위해 시작했어. 하지만 이젠 내가 어떤 틀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단한 나라인 건 분명해. 하지만 그걸 자부심으로만 소비하면서 다른 나라를 무시했어. 한국은 나에게 진짜 경쟁이 뭔지를 가르쳐줬어. 그날 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 주인은 조용히 아리아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이 보고 배울 거야. 그리고 어쩌면 한국 건축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 아리아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어요. 그거 멋진 생각이다. 네가 여기서 일하게 되면 얼마나 멋질까?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아리아나는 리 주인에게 작고 얇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전통 문양이 들어간 책갈피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면 이거 꼭 책에 꽂고 공부해. 그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워 아리아나.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을 거야. 비행기에 올라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도 부산의 푸른 바다도 단순한 도시 풍경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고향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여전히 크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다녀온 것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리 주인은 차분하게 말을 했어요.
엄마,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기술, 도시, 사람들 모두가 굉장했어요. 그게 단지 미국이나 일본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리쭈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가르쳐준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느낀 세계를 믿겠다고. 미국으로 돌아온 리쭈이는 다시 하버드 캠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도서관 앞 잔디밭을 덮고 있었고 그녀는 손에 노트를 들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들었죠.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이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자부심, 미국의 현실, 그 두 세계만이 진짜라고 여겼던 그녀에게 한국은 말 그대로 충격이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수님의 피드백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너무 편협했어요. 진짜 건축은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뼛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보고서의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은 공간의 예술이자 문화의 거울이며 기술의 총합인 동시에 인간의 삶을 담는 무대이다. 나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무대에서 진짜 건축이란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순히 건물의 높이, 설계 방식, 기술 스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그 건물을 둘러싼 사람들의 삶, 정서, 그리고 도시가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포함하여 적어내려갔습니다. 롯데타워의 유려한 곡선미, 해운대 LCT의 기술적 디테일, 서울 지하철의 조용한 공기, 부산 국밥집에서 느낀 정까지. 그녀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담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펼쳐보았습니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KTX 창밖으로 흐르던 산맥들, 그리고 아리아나가 선물해준 책갈피를 끼운 여행 노트. 그녀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숫자만 봤지 사람을 보지 못했어. 이제야 세상을 조금은 제대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 리쭈이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죠. 내가 본 한국은 단순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세계의 중심에 스스로를 세운 자존과 배려의 집합체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하버드 도서관의 높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천장 너머 훨씬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있었죠. 리쭈이가 제출한 새 보고서는 교수에게서 예상보다 빨리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파일 제목 옆에는 단 한 줄의 코멘트가 있었죠. 이제서야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 같군요. 그녀는 보고서를 출력해 들고 강의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엔 단지 한국 건축에 대한 분석만이 아닌 자신의 성찰, 변화, 그리고 성장의 기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뒤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아직도 여운이 남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어딘가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리쭈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지만 강했고 정갈하면서도 다정했어요. 그곳에서 배운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삶의 방식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알게 되었을지도 몰랐죠. 딸이 단순히 해외 견학을 다녀온 게 아니라 진짜로 세상을 마주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리쭈이는 한국에서 받은 책갈피를 들고 다시 한번 여행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진, 메모, 짧은 감상들이 적힌 페이지를 넘기다 한 페이지에 적혀있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정관념은 내가 만든 감옥이었다. 한국은 그 문을 연 열쇠였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이제 이 열쇠를 나만 간직하지 않을 거야. 졸업 후 그녀는 한국의 건축회사에 인턴십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서울의 거리, 부산의 해변, 롯데타워의 그림자 아래를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방문객이 아니라 그 도시의 일부가 되기 위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릴 적부터 주입된 생각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한 젊은 여성. 그녀가 자신의 세계관을 깨고 새로운 시선을 갖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 나라가 최고라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라고, 다른 문화는 그저 비교 대상일 뿐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의 골목길에서 만난 작은 밥상, 기차 창밖을 흐르는 풍경, 거리의 소소한 정 속에 진짜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나요? 혹시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 생각들이 당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세상을 만나고 싶다면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그 문 너머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당신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국뽕이 차오른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